자, 202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시간이요, 회원국 평균보다 연 155시간이 많고 월로 따지면 13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병감과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매년 3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요, 엄연히 질병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5천만 랜선애들이 되고 싶은 엄마나야 그리고 신상고찰 이사입니다. 본격적으로 졸음이 쏟아지는 봄이 됐죠. 하지만 지금 그 느끼시는 졸음, 정말 날이 따뜻해서 느끼시는 일시적인 피로감일까요? 자,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건강 이야기, 바로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료에 따르면요, 만성피로 증후군 50대 환자 비율이 21%, 5분의 1 이상이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만성피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놈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실까요? 자, 이 만성피로 하나가요, 암을 만들고 당뇨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치매까지도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심각성이 좀 보이실 겁니다. 자, 이놈의 만성피로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 봄이라서 좀 피곤해, 나 요즘 춘곤증이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자,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 만성 피로가 뭔지 다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많은 분들이 만성 피로는 그냥 내가 피로감을 느끼는 거지 질병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대부분 그냥 쉬고 나면 나을 거다 라고 생각하셔서 방치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피로감이라는 게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각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내가 피로하다라고 느끼는 그 기준점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일단 의료계에서는 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 이후에 비정상적인 탈진, 기운이 없어서 지속적인 노력이나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는 상태, 이렇게 의료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피로를 일단 두 가지로 나눕니다. 피로가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속성 피로다, 6개월 이상 좀 장기간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피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휴식을 취해도 이게 호전되지 않으면서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피로가 지속되고 있다? 일이나 가정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럼 이걸 질병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 실제로요, 2015년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따르면 만성피로 증후군을 방치했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만성피로 증후군은요, 엄연히 질병이라고 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만성피로 증후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다 똑같으니까. 자, 일단 우리나라만 좀 보면 병감과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매년 3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매년 2만 5천여 명이 만성피로 증후군을 진단받았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비교해본 자료를 보니까 1.5배나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나라 근로자분들의 근로시간은요,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150시간이 많고요. 자, 202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시간이요, 회원국 평균보다 연 155시간이 많고 월로 따지면 13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자, 미국도 이 만성피로 증후군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질병통제예방센터라는 곳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2021년부터 2022년에 미국인의 1.3% 이상이 만성피로 증후군을 진단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1.3%면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이 넘거든요. 정확하게 3억 3,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약 430만 명 정도가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430만 명이면요, 서울 인구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부산 전체 인구 수보다 약 90만 명이나 많은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만성피로랑 만성피로 증후군 뭐가 다르냐? 자,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정확한 피로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보면 만성피로 증후군, 피로 원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만성피로. 이건 너무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일단 진단을 어떻게 내리느냐를 좀 볼게요. 자, 만성피로의 원인을 보면 빈혈, 당뇨, 암, 결핵 등의 질병, 그리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질환, 그리고 세 번째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통상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원인들을 모두 찾아봐도 못 찾아, 뭐 때문에 내가 힘들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증상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만성 피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고 있다. 두 번째, 병원에서 진찰이나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원인이 없어. 그리고 세 번째, 충분한 휴식이나 일을 줄여봐도, 스트레스를 좀 줄여봐도 피로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 네 번째, 피로 때문에 이전보다 업무나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만약에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구체적인 8가지를 또 체크를 해봅니다. 기억력 감소, 집중력 감소, 인두통, 그리고 목 부분에 임파선이 붓고 통증이 있다.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에도 임파선 있죠. 여기가 붓고 통증이 있다. 평소와 다르게 새로운 두통,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아. 평소와 다르게 운동을 하고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심한 피로감. 자, 이런 것들 위에 말씀드린 이 8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반복해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위험한 이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곳에서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방치하게 되면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만성 피로로 인한 급사,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암이나 당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직장인분들 중에서 업무 과다로 피로감이 쌓이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부신 기능이 망가지게 되고 갑작스럽게 급사하는 경우가 온다라고 합니다. 2008년도 자료를 보면 영국의 암 저널에서 발표한 거예요. 자, 대다수 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심각한 수준의 피로감을 경험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소화기 내과 교수님 중에 이진 교수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 인터뷰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면요, 암은 자라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몸으로 가야 할 영양소를 다 뺐습니다. 또 암이 염증에 관여하는 단백질, 여러 호르몬 이런 데다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걸 관장해 주는 게 췌장 그리고 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암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에도 이게 영향을 줘요. 피로 물질이 몸에 계속 쌓이게 되면 몸의 에너지 대사 자체를 방해하게 되겠죠. 우리 몸이 포도당을 연소시켜서 소모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타. 그러니까 쌓여. 자, 그럼 인슐린은 계속 나와. 자, 근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이게 정말 힘들어져. 당뇨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만성피로 증후군이 위험하다라고 하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들 가뜩이나 이게 점점 체력이 약해지고 계시는데 이런 만성피로까지 방치하시게 되면 정말 큰일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만성피로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요. 자,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완벽한 치료법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원인은 너무나 많고 방대하고 복합적일 수 있는 게 또 우리의 질병이잖아요. 결국에 가장 좋은 건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 자, 일단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관리법은 총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찾아보니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가지를 조금 생활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입니다. 늘 어느 프로나 어느 의사 선생님이나 다 말씀하신 거죠.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운동. 자, 예전에는 이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면 운동을 안 권했대요. 몸이 피곤한데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몸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수영 같은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이 피로 해결에 좀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셋 중 하나 정도는 꼭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식이요법이에요. 일단 홍차, 커피처럼 이런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좀 피해 주시고요. 비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비정제 탄수화물, 예를 들면 밀가루를 만든 빵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끊고 나니까 굉장히 좀 가벼워졌다고 느끼고 있는데 키로수도 좀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자극적인 단맛이나 인공 첨가물 오히려 신체 기능 회복을 안 좋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끊거나 줄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뭔가 맛에 대한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못 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과산을 이용하신다든지 로열 젤리라든지 해조류로 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단계 너무 땡기면 꿀을 먹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영양제를 섭취하자입니다. 솔직히 갑자기 뭐 업무량을 줄인다든지 갑자기 내가 식단을 조절한다든지 이걸 극단적으로 막 조절하고 이런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또 무리하게 식습관을 건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일상 루틴을 무리하게 바꿔버린다든지 한다라면 또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는 또 피로 회복에 좋은 에너지 음료라든지 영양제를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죠. 자, 실제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들이 또 많이 나와 있죠. 간 건강이라든지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데 좋은 영양제를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용이하게 피로 회복을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회복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피로 회복에 좋은 영양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왜 하필 제가 밀크시슬을 말씀을 드리는지, 이 밀크시슬이 피로 회복에 왜 좋은지, 그래서 시중에 밀크시슬 관련된 제품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피로 국가다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노동량이 굉장히 많고요. 휴식 시간은 그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적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주셨고, 제 세대가 그랬고, 아랫세대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또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일하신 만큼 이제는 또 건강도 좀 열심히 챙기셔서 즐길 거, 좋은 거 다 맛보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날을 위해서 저희 이사도요, 계속해서 좋은 건강 정보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만족스러우셨다면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